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마흔이 되면 많은 사람이 불안과 걱정에 휩싸입니다. 이런 불안과 걱정으로 우울증, 알코올 중독, 외도, 잦은 이직 등을 겪기도 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약속했던 결혼의 실패, 자신을 지지해주리라 생각했던 배우자의 냉대, 열심히 살아왔지만 현실이라는 벽 앞에 부딪혀 혼란과 좌절만이 남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면 이룰 것이라 생각했던 찬란한 꿈들은 사라져버리고 마흔이 되면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마흔이 되니 비극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은 우리가 옳게 행동하고 좋은 의도를 지닌다면 모든 일이 제대로 풀릴 거라는 생각마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의 저자 제임스 홀린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진정한 자신에게서 멀어진 채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전생애 동안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을 거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유년기인데 유년기에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거의 전부입니다. 유년기의 아이는 가족과의 정서적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자신을 가족과 동일시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1차 성인기입니다. 사춘기 이후부터 마흔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사춘기가 지나면서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하고 생존을 위해 힘씁니다. 마음속 깊이 자기가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 다른 성인들을 따라갑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자 하고 결혼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 완전한 성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 정체성은 2차 성인기입니다. 40살 중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 기대한 대로 삶이 되지 않는다는 배신감과 공허감이 중년의 위기를 만듭니다. 이 위기를 잘 넘기면 진정한 개인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고통스러운 남은 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남은 삶이 여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이들과 삶이 고통과 후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들로 말이죠. 중년의 위기를 통해 거짓된 자아를 죽이고 났을 때만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를 융은 이런 중년의 위기에 대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영혼의 고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순수한 본연의 나와 부모, 사회, 문화가 만들어낸 후천적인 나 사이에서의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사회, 문화, 교육 등을 통해 세상을 배워가고 후천적으로 성격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나의 본질적인 자아가 무엇인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은 사회에서 규정하는 역할로만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배우자, 부모, 가장 같은 역할로서 나를 이야기하고 직장에서도 경력과 직급으로 나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역할과 커리어를 제외해버리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내, 어느 회사의 팀장이라는 타이틀들을 제외하면 나 자신은 누구일까요? 융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관한 질문에 부적절하거나 틀린 대답을 내놓고 그에 만족할 때 신경증적으로 변하는 걸 자주 본다. 그리고 이들은 지위, 결혼, 평판, 성공, 돈을 추구하지만 이를 실제로 손에 넣고 나서도 여전히 불행하거나 신경증에 시달린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좁은 영혼의 지평에 갇혀있기 때문에 삶의 내용물이나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 스스로의 인격을 넓혀야 신경증은 점차 사라진다. 결국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바깥 세상은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기대를 하며 책임을 요구합니다. 또다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여 개성화의 길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감정은 삶의 새로운 조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고통을 딛고 자기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의식의 변화가 생겨나고 우리 삶의 후반부에서는 막대한 에너지와 의미를 선물받게 됩니다. 먼저 투사를 멈추고 어두운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년이 되기까지 삶의 곳곳에 투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어두운 감정인 이기심, 욕망, 질투, 폭력성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고 타인의 욕망과 질투를 욕합니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감정들을 직접 마주하고 자신의 감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면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작은 존재임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생각과 낭만과 환상이 가득한 로맨스로 결혼 상대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대중문화는 중년의 결혼 위기의 주범입니다. 중년에 이르러 당신은 내가 결혼한 그 사람이 아니야.
혹은 변했어라는 말을 하는 경우는 자신의 낭만적 기대가 좌절되자 상대방을 탓하는 식으로 자신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이성을 찾아 바람을 핍니다. 결혼 생활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자신이 결혼하면서 기대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온전할 리 없습니다. 이러한 결혼관계를 전환하려면 부부 각자가 자신의 심리적 행복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며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속해야 합니다. 일에서는 직업과 소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직업은 돈을 벌어 경제적인 부분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반면 소명은 삶의 에너지를 실현하도록 요청받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바로 소명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과 권력을 쫓지만 이것들이 별 의미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해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삶의 짐을 지고 있든 경제적인 문제가 있든 자신의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는 소명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자신이 부족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되살려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전문화된 사회이다 보니 자신이 잘하는 분야만을 훈련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각이 좁아지고 개성이 무뎌집니다. 개성은 한 분야의 전문화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족한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은 신체 활동을 함으로써 육체의 감각에 귀를 기울이고 육체 노동직은 정신적 활동을 하면 좋겠죠. 이는 단순히 취미를 갖는다는 것이라기보다 한쪽으로 치우친 우리 성격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의 목소리에 마주하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해 하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나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일상 속에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날마다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기 반성을 한다면 나의 내면과 좀 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중간 항로를 깊은 내면의 치유를 하면서 지나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운 느낌이 들 것이며 그동안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마흔이 된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삶을 딛고 일어나 자기 자신을 알고 새로운 출발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